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금 재무관리 주식의 평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상대가치평가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식의 평가 모형 두 가지를 먼저 배웠죠. 배당평가 모형. 자, 첫 번째로 배웠고요. 두 번째가 성장기회 평가 모형. 자, 그 두 가지를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상대가치평가 모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상대가치평가 모형은 크게 이제 작게 보면 또 이제 세 가지가 또 있는데, 그 중에 이번 시간은 퍼에 대한 퍼를 가지고 평가하는 평가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대가치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죠. 자, 균형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 이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배당평가 모형과 성장기회 평가 모형. 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균형 주가 산출의 사실은 중심이에요. 중심인데, 이 배당평가 모형과 성장기회 평가 모형은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우수한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주식 이 방법들은 모두 다 주식 보유로 인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서 그래서 균형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할 때 이 미래 현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주식 보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 즉 뭐 배당이라든지 성장 기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추정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해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이제 필요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주당 순이익, 우리가 흔히 말하는 EPS, 주당 순이익, 그리고 주당 순자산, 우리가 BPS라고 부릅니다. 주당 순자산, 그리고 주당 매출액. 자, 이와 같은 자료들은 우리가 전부 다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주가하고의 상대적 비율을 산출해서 그를 이용해서 균형 주가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시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당 순이익을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퍼. 우리가 흔히 이제 퍼라고 말하는데 주가 순이익 비율이라고 하는 퍼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주당 순자산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PBR. 자, 주가와 순자산의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주당 매출액을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PSR, 즉 주가하고 주당 매출액하고의 비율을 이용해서 균형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가치 평가 모형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퍼를 이용한 평가 모형, 두 번째가 PBR, 주가 순자산을 이용한 평가 모형, 세 번째가 PSR, 주가 매출액 비율을 이용한 평가 모형.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살펴보는데, 자, 이번 시간은 먼저 퍼를 이용한 평가 모형을 살펴보겠다 이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퍼의 개념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퍼라고 하는 것은 Price Earning Ratio 해서 우리말로는 프라이스, 주가, 그리고 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주가 순이익 비율 또는 주가 수익 비율 이렇게도 말합니다. 주가 순이익 비율 또는 주가 수익 비율 이렇게도 말하는데 결국은 퍼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EPS 분의 주가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PS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비율이냐 이 분자의 주가가 EPS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EPS의 몇 배에 해당하느냐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로 평가가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균형 주가 아닙니까? 균형 주가. 그래서 이 균형 주가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퍼하고 EPS를 곱해주면 주가를 구할 수 있겠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퍼를 이용하면 EP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구할 수 있으니 퍼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EPS에다가 퍼를 곱해주면 주가를 구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퍼 평가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퍼라고 하는 것은 주가 순이익 비율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분자의 P, 주가의 실제 주가, 실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주가를 분자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대입을 하면 이 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실제 퍼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분자의 P에다가 이제 균형 주가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이때의 퍼는 정상퍼가 되겠습니다. 정상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균형 주가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정상퍼를 알아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상퍼하고 이제 실제퍼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정상퍼는 결국은 균형 주가를 EPS로 나눠준 것이고, 그리고 실제퍼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EPS로 나눠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퍼가 실제퍼보다 크더라. 그러면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결국 EPS라고 하는 이 분모의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것은 주가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균형 주가가 실제 주가보다 크구나. 실제 주가보다 크구나. 다르게 말하면 실제 주가가 균형 주가보다는 지금 현재 낮게 형성이 돼 있구나. 예를 들면 균형 주가는 15,000원인데 실제 주가가 지금 현재 13,500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 주가가 지금 현재 균형 주가보다는 낮게 형성돼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상퍼와 실제퍼를 비교하면 그럼 결국 실제 현재 주가가 균형 주가보다 낮다는 것은 이 주가가 현재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주가, 실제 주가가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재의 주가가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퍼와 실제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정보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상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상퍼를 추정을 하는 방법은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 산업 평균의 퍼. 그러니까 그 산업,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또는 업종,
그 평균의 퍼의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 업종 기업의 퍼 또는 과거 퍼의 평균 등을 실무적으로는 많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실무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결국은 이 배당 평가 모형을 이용해서 이 추정을 하게 됩니다. 배당 평가 모형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정한 성장률을 가정해서 배당 평가 모형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정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정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 성장률은 우리가 성장기회 평가 모형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만은 유보율에다가 ROE, 즉 재투자 수익률 또는 자기자본이익률을 곱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 기업의 유보율하고 재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들쑥날쑥하지는 않을 거다. 어느 정도 수준을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과거의 그런 유보율의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그 재투자 수익률의 평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기업의 성장률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성장률을 가정해서 배당 평가 모형을 이용해서 이론적으로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균형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균형 주가를 우리가 P0라고 한다면 균형 주가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배당 평가 모형을 이용할 때 자, D1 1기 말에 예상되는 배당, 주당 배당금 나누기 R 할인율 빼기 성장률 G를 이용해서 이러한 배당 평가 모형을 이용해서 균형 주가를 이제 산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D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 결국은 EPS1에 대해서 EPS가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 이게 이제 주주몫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주몫인데 여기에 배당 성향이 바로 1-B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EPS가 이만큼 있을 때 자, 요거만큼을 이제 배당을 하고 요거만큼을 이제 유보를 한다라고 하면 자, 이 전체 EPS가 있다면 이 EPS 중에서 유보하는 비율을 우리가 유보율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배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1-B가 되겠죠. 이 1-B를 우리가 배당 성향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EPS 중에서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EPS1에 대해서 배당 성향을 곱해준 것이 바로 1기 말의 배당금이 되겠죠. 주당 배당액 될 것이고 그것을 자, R-G로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균형 주가가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보면요. EPS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기회 평가 모형에서도 봤지만 EPS1은 EPS0가 일정한 성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EPS1은 EPS0의 1-G만큼 성장을 한 것이 EPS1이다. 거기다가 1-B 배당 성향을 곱해준 것이 바로 D1이 된다. 이것을 R-G로 나눠주면 균형 주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다시 한번 써보면 P0가 요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변을 좌우를 EPS0로 한번 나눠줘 보세요. EPS0로 나눠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왼쪽은 EPS0분의 P0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EPS0로 나눠주니까 이게 없어지고
그리고 R-G분의 1 플러스 G 곱하기 1-B. 1-B는 배당 성향이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양쪽을 P0로 나눠주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다. P0 나누기 EPS0 이꼴.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이게 P0가 균형 주가라고 했기 때문에 균형 주가를 이용해서 지금 퍼를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EPS0로 나눴으니까. 자, 균형 주가를 이용한 퍼가 바로 정상퍼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 정상퍼는 결국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자, 1 플러스 G. 자, 성장률이죠. 1-B. 배당 성향입니다. 1-B는. 그것을 R-G로 나눠준 값. 그것이 바로 정상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정상퍼가 된다. 자, 그러면 이 정상퍼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자, 성장률이 크면, 성장률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작아지죠? 그럼 정상퍼가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당 성향이 클수록 배당 성향이 커지면 분자가 커지겠죠? 그러면 분자가 커져서 결국은 정상퍼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크고 배당 성향이 클수록 그리고 반대로 유보율은 작을수록 퍼는 커진다. 자, 이 관계를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퍼 평가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의 현재 EPS라고 하는 것은 결국 EPS 제로를 말하는 겁니다. EPS 제로. 현재 수준에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EPS 제로는 2,000원이다. 그리고 유보율은 60%다. 자, 유보율이 60%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1-B 배당 성향은 40%다. 즉 숫자로 표현하면 0.4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서울의 재투자 수익률 ROE는 10%. ROE는 10%. 그리고 할인율은 8%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유보율 ROE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성장률을 알 수 있죠. 유보율 곱하기 ROE 하면 성장률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계산은 좀 이따가 해보고요. 자, 배당 평가 모형을 이용해서 자, 퍼를 구하고 그리고 균형 주가를 산출을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주가가, 이때 현재 주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그 주가, 시장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그게 4만 원일 경우에 실제 퍼를 한번 구해보고 현재 주가가 적정하냐, 즉 과소평가되어 있냐, 과대평가되어 있냐 하는 것을 한번 평가를 해봐라 이 말입니다. 자, 먼저 성장률, 아까 우리가 봤지만 유보율에다가 재투자 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ROE를 곱하면 성장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장률은 유보율은 0.6, ROE는 0.1, 그러면 성장률은 0.06, 즉 6%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1은 자, EPS1에다가 자, 이 D1은 배당금이니까 배당 성향을 곱해야죠. EPS1에 배당 성향을 곱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EPS1이라고 하는 것은 EPS0가 6%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죠? 6%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럼 EPS0가 6%만큼 성장을 한 것이고, 거기다가 1-B는 배당 성향이죠. 배당 성향은 아까 우리 봤지만 0.4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해봅시다. 자, EPS0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EPS 제로는 2,000원. 그리고 성장률은 6%, 0.06이니까 자, 1 더하기 0.06. 자,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B, 유보율이 0.4니까요. 1 마이너스 0.4. 유보율은 0.6이죠. 유보율이 0.6이니까 1 마이너스 0.6.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1을 구해보면, 그러면 자, 848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D1 1기 말에 주당 배당금을 알면 1기 말에 주당 배당금 알죠? 그 다음에 할인율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성장률도 계산해서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 배당평가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는 균형 주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 배당평가 모형을 이용해서 균형 주가를 계산해보자. 그러면 D1 848원. 그리고 할인율은 0.08, 성장률은 0.06. 계산해보면 균형 주가는 42,400원 이렇게 나옵니다. 42,400원. 자, 그러면 우리가 퍼를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때의 퍼는 정상퍼겠죠? 정상퍼가 될 겁니다. 정상퍼. 그러니까 균형 주가를 이용한 퍼가 정상퍼니까요. 42,400원 나누기 자 2,000원. 자, EPS 제로가 우리가 2,0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42,400원 정상 주가, 균형 주가 P 제로, 그리고 EPS 제로는 2,000원.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퍼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21.2가 나옵니다. 21.2. 그래서 21.2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EPS의 21.2배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정상퍼를 이렇게 해도 구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정상퍼를 구하는 방법 봤죠? 정상퍼를 구하는 방법이 자, 1 플러스 G 성장률입니다. 성장률. 그러니까 1 플러스 G 성장률 그리고 1 마이너스 B 그는 배당 성향이죠. 요거를 R 마이너스 G로 나눠주면 우리가 정상퍼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1 플러스 G, G가 0.06이죠. 그 1 마이너스 B, 유보율은 0.6이죠. R, 할인율 0.08이고요. 성장률은 0.06. 이렇게 계산해도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은 21.2가 나옵니다. 정상퍼를 자, 요렇게도 구할 수 있고 요렇게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21.2. 자, 그리고 이 정상퍼를 구하게 되면 이 정상퍼에다가 결국은 정상퍼에다가 이 EPS 2,000원을 곱하면 균형 주가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정상퍼를 계산하고 거기다가 EPS를 곱하면 그러면 또 균형 주가 42,400원을 또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다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퍼를 한번 구해 봅시다. 실제 퍼는 실제 주가를 가지고 구하는 퍼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 주가가 문제에서 자, 4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4만 원. 실제 현재 주가가 4만 원이고요. EPS가 2,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실제 퍼를 구하면 20이 나오죠. 자, 실제 퍼는 20. 아까 정상퍼는 21.2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정상퍼가 실제 퍼보다 더 크죠. 정상퍼가 실제 퍼보다 더 크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정상퍼에서 구할 수 있는 균형 주가는 42,400원이라고 했고 실제 주가는 400원이니까 결국은
실제 주가가 균형 주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재쯤 주가가 과소평가되어 있다. 본질적인 가치는 42,400원짜리인데 현재 4만 원의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가치가 현재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상대 가치 평가 모형 중에서 펄을 이용해서 균형 주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